안녕하십니까. 와우팟 매거진의 길원득입니다. 가을을 우리가 흔히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 말은 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아버지입니다. 주시머니 북쪽 변방에 가 있는 그 친구가 적적할까봐 시를 하나 써보냈습니다. 친구 소미도에게 보낸 시에서 유래된 교사이지요. 이 가을 몸만 살찌울 게 아니라 친구에게 시를 보내는 그런 마음도 살찌울 수 있는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언기레기연합의 얼떨뉴스 3호 기자입니다. 박명원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온 소식이 역시 흔히 말하는 갑질과 관련한 내용이라고요? 네. 원래 이제 좀 갑질과 관련된 사건들은 뭐 경찰에서도 특별 뭐 100일 단속 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근절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한국 생산성 본부 충북 사무소에서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3일 벌어진 일인데 한 간부급 그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본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서 두세 차례 폭행을 한 사건이 설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취재를 하면서 설마 정말 허리띠를 풀러서 때렸겠나 해서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했더니 본인도 네. 맞다. 한 두 대를 때렸다. 네. 근데 그 답변이 더 황당한 게 본인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상당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참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서 때린 거면 아니 잠깐만요. 본인의 입에서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오죽하면 때렸겠냐. 아니 그러니까 허리띠를 제가 풀어서 때린 걸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팩트를 다시 한번 네.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럼 그분은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허리띠로 타인을 가격할 수 있다는 발상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어찌됐건 뭐 폭력과 관련된 거는 지금 뭐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도 감사가 진행 중인데 예. 이번이 처음이었던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던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허리띠를 풀러서 때린 것이 첫 번째 폭행이었던 건데 그 과정과 이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거고 예. 이 외에도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간부급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들이 예. 녹음이 됐는데 그 녹취록을 풀어보니까 쇠파이프로 네 대갈통을 부셔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차례 있는 게 아니라 그 올해 1월부터 이제 녹음된 파일들만 여러 개 들어봤더니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고 또 다른 내용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 뭐 등등의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쓰는 육두문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담당 그 논란이 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예. 그분 말은 평소에 내가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겠냐라는 동일하고도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뉴스가 이제 우리 박명원 기자 네. 충북인 뉴스의 단독이라는 겁니다. 네. 녹취록도 단독 입수고 네. 단독에 강한 신문 충북인 뉴스. 네. 이 사람아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심각한 와중에 그런 놈을 던지면 어떡하나?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똑같은 물이라도요. 상대에게 그 물컵에 들어있는 물을 얼굴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폭행으로 간주하는 시대예요.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물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침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럼 이건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타인을 어떤 그 구타를 하는 것도 그냥 손찌검을 하는 것과 막대기로 때리는 것과 허리띠로 하는 것은 어때요? 박명원 기자 느낌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어떤 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차고 있던 걸 그걸 풀러서까지 때린 거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서 이 인격으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거는 가축처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허리띠로 때릴 수 있냐. 가축에게도 그렇게 하면 동물 학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또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 네. 본부에서도 저희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 이 내용이 경찰이 내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네. 본부에서는 알고 있었고 네. 그게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가량 되어 먼저 알았던 게 이런 사실을 보름 근데- 가까이 돼요. 어떤 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왜 분리를 안 하냐.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아니, 성 문제에 있어서만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아니라 이런 폭력 문제까지 발생한 거면 언어 폭력은 2차적인 문제라고 치더라도 언제 다시 한번 폭력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좀 두 직원을 분리해 놓은 게 가해를 한 사람은 청주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이제 피해를 입은 분은 대전에서 이제 근무를 당분간 하도록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그 사람을 근무를 시켜야 되냐. 그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람을 본인도 인정을 했고. 잠깐만요. 그럼 그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그분이 그 직원에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직원에게 그랬을 개연성, 의혹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분의 뭐 신상을 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관계자가 들려준 얘기로는 본사에서 들은 전원으로는 이분이 원래 임원급 간부였어요. 본부장이라는. 예. 그러니까 한국 생산성 본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곳이고 예. 현재까지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특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원 출연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재산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정부기관과의 협력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기업이 아닌 곳인데 어쨌든 이런 곳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이분이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근무했어요. 내년이 정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무한 기간의 90%를 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일을 한 건데 예. 본부장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 상무, 네. 부회장, 네. 그다음에 본부장이에요. 예.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좌천이 돼서 예. 이 청주 충북사무소로 온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관계자는 뭐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또 그 직원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조치를 받았다라고 이제 저한테 전해주긴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니 제가 그 아까 이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른 직원에게도 그랬을 개연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 폭행과 폭언을 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어디로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집에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직위해제를 시키던 뭐 그 근무를 못하게 하던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일단 근무를 못하게끔 굳이 이 사람을 왜 그 사무소에 해놓냐. 그리고 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전에 가서 일을 해도 그 피해를 입은 분만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없고 네.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건데 그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직원들을 편하게 일을 좀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면 그 소장을 좀 다른 데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집에서 쉬게 해야 되는 건데 요 배경에 약간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지역 사무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역 본부예요. 예. 근데 여기가 기수제로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예. 현재 지금 대전 여기 본부장이 대전 충북 본부장이 이 충북 사무소 이 간부 직원보다 후배 기수예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작용했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특혜 혹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화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하루빨리 좀 생산성 본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시간 끌 게 아니라 빨리 좀 집으로 보내드리고 피해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좀 가동을 하고. 아까 경찰 얘기가 잠깐 언급됐는데 그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겁니까? 네,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고요. 첩보를 받아서 내사에 착수했고 현재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중에
그 간부 직원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고 이 외에도 다른 혐의점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욕, 그 욕설에 관한 모욕, 예. 그리고 또 뭐 사무실의 비품과 관련된 뭐 문제들이 좀 있어서 예. 횡령 혐의 적용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폭행, 욕설, 갑질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범죄로까지도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개연성이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취재는 박명원 기자가 했지만 예.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충북인 뉴스가 어제 처음으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북인 뉴스로. 네네네.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뭐 성실하게 음. 그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고강도의 징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생산성 본부의 기사에서 그 이름을 갖다가 네. 삭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씨구. 네네. 그 이게 뭐 5060 시대도 아니고. 아니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허리띠를 풀러서 사람을 때렸다. 네. 짐승도 아니고 네. 대단한 사건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오히려 이제 사실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으니까 네. 사과를 해야 될 일이지 네. 이름을 빼달라 이거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 공공기관에서 할 그 행동이 아니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왜 덮으려고 할까? 왜냐? 이름 석자만 빼달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박명원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 기관이 특수법인이에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시끄러워지면 10중 8구 위에서의 어떤 징계라든지 징계성 그 무엇이 뒤따를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이름 석자를 빼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뭐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기사거리다. 그래서 우리 박명원 기자에게 네. 이걸 갖다가 기사화 네. 해도 되겠냐 네.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간부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관리 감독하는 지역 본부장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처분을 내렸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개인 간의 의견 다툼이라고 봤더라고요. 개인 간의 의견 다툼? 예. 허리띠로 진짜 맞았으면 일방적으로 맞은 건데? 그러니까 이 폭행과 관련된 것까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이 피해자가 계속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이제 피해를 좀 네. 호소를 했나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 있기 전에 일부 감사도 있었고요. 1차적인. 그러니까 폭행 이전에. 네. 그때 이제 주의 처분을 내린 건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 된 징계를 했었으면 이분이 그렇게까지 모욕적으로 폭행을 당할 일은 없지 않았나. 그럼 그런 처분을 내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후배 본부장도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모두 징계하고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고 이런 행위를 방관하는 사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약한 처벌을 내리는 사람도 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충북인 뉴스가 이걸 터뜨렸어요. 그럼 여러 언론에서 이제 후속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더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피해자인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의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신적인 어떤 그 피해, 그 치유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가동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그 실제로 우울증 약을 좀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거예요. 가정이 있는 분이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에요? 그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말살하고 이 사람을 그런 이제 마음의 병까지 얻게 하냐. 근데 아직도 당당해요. 이 소장님은 뭐 저희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아직도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다니시는데 좀 왜 이러나 봤더니 퇴직금만 수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퇴직이고 차라리 뭐 공공기관이나 실제로 공무원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면 뭐 파면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로 뭐 퇴직 시 불이익이나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해임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 해임도 해고 네. 그 해고도 그대로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분의 가족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허리띠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분 성격에 못 참을 것 같아요. 본인이 더 화를 내죠. 그래요. 어쨌든 화는 나지만 우리가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죠. 처벌을 받을 때까지 소속 지지를 합니다. 박명원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